캘리포니아 유니버시티에 있어요. 근데 그때는 2003년에 하버드에 있었어요. 그래서 하버드 유니버시티 있을 때 이 주창한 이겁니다. 지금 산업 환경이 굉장히 빠르게 변하고 있다. 그래서 외부 자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외부 자원을 활용해야 됩니다. 가치 있는 아이디어, 기술 이거는 내부에서도 들여오고 외부에서도 들여오고 경쟁사에서 들여오고 다 들여오고요. 그리고 제품 개발할 때는 외부의 우리 내부 인력으로도 하지만 필요하면 외부의 아이디어 인력을 활용하죠. 이렇게 함으로 혁신 비용을 절감합니다. 성공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효율성과 부가가치 창출이 극대화가 된다. 이런 이론입니다. 여러분 전통적인 연구 경우는 어때요? 문 닫고 전부 쉬쉬하고 폐쇄적이고 뭐 비밀이 나고 못 나가게 그렇게 해요. 전에는 아주 배타적이고 폐쇄적이죠. 그런데 지금 R&D 투자 규모가 점점 비대해져요. 성공 확률이 점점 떨어져요. 그래서 이제 이 나온 게 개방의 혁신인데 기업 내외부의 신기술, 지적재산, 패턴트 이런 거죠. 이런 걸 활용을 극대화한다. 그래서 기업의 내외부 기술 교류를 활발하게 하자. 왔다 갔다 기술이 양방향으로 왔다 갔다 하자. 기업체에 있는 기술이 학교에도 알려지고 학교에 있는 기술이 기업체로 가고 심지어 경쟁사까지 왔다 갔다 하자. 아주 완전 오픈하자. 그래서 개방의 범위도 아까도 얘기했지만 조직 그 내외부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해관계자. 뭐 이렇게 협력업체라든지 납품업체 뭐 온갖 사람은 다 하자. 이 개방의 혁신의 근간은 소셜 네트워크에 달려있어요. 지금 소셜 네트워크가 이게 발달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지금 초스피드 시대예요.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바꿔지고 그런데 인간의 본질은 뭡니까 여러분? 변화하려고 하잖아요. 내 것을 그대로 유지하고 그게 인간의 본질. 기존의 것과 다르게 하는 것이 바로 변화입니다. 이게 혁신의 본질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영자의 사고부터 바꿔야 됩니다. 경영자의 사고부터 바꿔야 되느냐? 여러분의 사고를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앞으로 다 기업체가 되면 여러분의 사고를 개방형으로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오픈해가지고 전문가들의 충동, 판단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크리에이티브 카먼스 라이선스. 요즘 특허를 자기 것만 하지 않고 특허를 여러 개 내놓고 완전히 오픈해가지고 운영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개방형 혁신의 종류를 보면은 내향성 개방형 혁신, 인바운드 보통형 혁신. 여기에는 기술 분야, 뭐 공동연구 학교하고 하는 거, 또 학교에 위탁해서 하는 거, 장기 지원 협약, 합작 벤처 설립, M&A 하는 거, 기업 인수, 또 해결책 공모. 나도 이 인터넷 보면은 나인 시그마라고 해서 계속 나와요. 이러이러한 기술이 있다, 이러한 솔루션이 있으면 제시해라. 그게 바로 해결책 공모죠. 사용자 혁신, 집단 이성 활용. 그다음에 이제 외향성 개방, 아웃바운드 오픈 이노베이션은 자사의 기술을 판매해가지고, 그다음에 다른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로 기업화. 그래서 로열티, 또 분사, 스피노 이런 게 전부 외향성 개방형 혁신의 혁신입니다. 그러면 개방형 혁신으로 성공한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 있느냐? P&G. 여러분 P&G 어떤 회사인지 혹시 아세요? 프록터 앤 갬블. 이 회사에서 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개념이 커넥트 앤 디벨롭. 연결하고 그렇게 해서 개발. 분산 외부에서 개발된 지적재산권에 접근한다. 그래서 내부에서 개발된 자산과 노하우를 전부 외부에서 사용하도록 하게 합니다. 10대 소비자의 니즈를 조사해요. 그 다음 인적 분야를 조사하고, 그 다음 내부에서 기술 개발 운영 등을 합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의 비공개 네트워크에 공개 네트워크를 운영해가지고, 아까 말한 나인 시그마 같은 거. 그 다음 여기서 나온 기술을 내부 평가해가지고 외부 사업 개발팀을 참여시켜가지고 제공합니다. 그건 아이디어는 조사합니다. 프록터 앤 갬블 보유 지적재산권은 제3자에게 라이선스입니다. 지금 이렇게 지금 회사를 운영하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제록스의 사례를 하나 봅시다. 여러분, 과거 1970년에 저 캘리포니아 팔로 알토라는 곳에 제록스 연구소가 있었습니다. 이때 마우스, 여러분 마우스 지금 쓰고 있죠? 레이저 프린팅 이런 거.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랜 기술, 반 기술 이렇게 전부 거기서 개발됐다. 근데 이게 하나도 상용 안 됐어. 그대로 사자. 왜냐하면 폐쇄형 혁신을 했거든. 밖에 알려지지 않아. 폐쇄형을 해가지고 실패했어. 그래서 뒤에 나중에 다른 회사가 결국 이 기술로 사업했어. 제로스가 이 과거의 이스라엘 경험을 알고 지금은 어떻게 하느냐? 활발하게 지금 오픈 이노베이션을 하고 있어요. 개방형 혁신을 하고 있어요. 고객회사, 다른 회사, 대학 프로젝트를 활발하게 하고 유럽에다가 제록스 리서치 센터 유럽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그래서 EU, 카카오, 크로스 랭귀지 액세스 투 카탈로그 앤 온라인 라이브러리 이런 걸 구축하고 그 다음 캐나다 엘바타 주정부하고 협의를 공동 투자해가지고 국립나노과학연구소에 투자해가지고 과학자는 핵심 기술을 개발한다. 그 다음에 제로스는 상용화한다. 지금 이렇게 완전히 오픈 이노베이션을 바뀌었죠. 여러분 잘 아시는 아까도 사진이 나왔는데 스티브 잡스 애플의 스티브 잡스 개방형 혁신을 통해서 새로운 제품을 개발했어요. 애플, 스티브 잡스. 과거에는 스티브 잡스가 엔지니어잖아요. 여러분도 알아요. 한해설까지 자기가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떤 계기가 있었어요. 그 계기를 내가 여러분께 말씀드립니다. 1985년 스티브 잡스가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PC 판매가 부진하다 해가지고 자기가 창업한 회사에서 쫓겨났어요. 그래서 어디로 갔느냐? 유럽을 가요. 이제 노숙자 생활을 하면서 거기서 몇 달간 그러면서 그런 생활을 했는데 그때 한 게 뭐냐? 스티브 잡스가 자기 성찰을 했어요. 자기 성찰. 여러분 큰 일을 하려면 자기 성찰이 있어요. 내가 울산에 있는 CEO들 이렇게 보면 그 일정표 한번 봅시다. 일정표는 빡빡해. 오늘 뭐 하고 내일 뭐 하고 한 달 스케줄 빡빡했어요. 그래 내가 CEO 아니 당신 도대체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사업을 하겠냐. 여기서 무슨 큰 사업을 하겠냐. 큰 사업을 하려면 자기 성찰이 있어야 돼요. 이렇게 빡빡한 스케줄은 안 되네. 1년에 책 몇 권 있으니까 한 권도 못 읽는다. 한 권. 이래서는 안 돼요. 자기 성찰이 스티브 잡스는 여기서 굉장한 자기 성찰이 있어요. 그래서 1985년 이제 그 유럽에서 노숙 생활을 끝내고 미국 돌아와가지고 루카스 필름을 인수했어요. 스필버그가 운영하다가 좀 사업이 안 되니까 내놨어. 이걸 사. 그래가지고 회사 이름을 픽서로 바꿨어. 여기서 아이팟을 성공하려는 그 준비를 여기서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준비를 해가지고 애플에 복귀해가지고 아이팟을 선보여. 하드웨어하고 소프트웨어를 결합해가지고 세상에 없는 새로운 제품을 내는. 그러니까 여기에 이 루카스 필름이 있을 때 이 할리우드 메이저 음반사 이 무비 메이커를 어떻게 하느냐 이걸 다 보고 저희 핸드폰을 저희가 하나의 플랫폼으로 해서 그렇게 이 사람이 개념이 바뀝니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외부에 맡기는 네트워크 방식을 활용합니다. 여기서 개발합니다. 이렇게 해서 아이폰이 나옵니다. 만약에 정말 이 폐쇄형으로 내부에서만 했더라면 이런 제품이 스티브 잡스가 오픈 이노베이션 이런 개념을 했으니까 이런 그 제품이 여러분 구글 잘 아시죠? 아주 요새 인기 있는 회사죠. 구글의 핵심 전략은 개방형 혁신입니다. 전문가, 프리랜서, 자원봉사자, 아이디어 이런 사람이 전부 아이디어 내라 제안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신제품의 기능성 평가는 어떻게 하느냐? 구글 사용자 1억 3천만 명 이상 되는 사람이 전부 신제품 평가하는 그런 걸로 받아요. 그래가지고 구글 맵 서비스, 구글 기어, 오픈 핸즈 얼라이언스 전부 이게 이 개방형 혁신 전략에서 나옵니다. 자, 요약해 봅시다. 개방형 혁신, 21세기의 주요 혁신. 여기서는 외부 자원을 중요시 여깁니다. 기술 구매, 공동연구, 합작벤처, 기업 인수, 로열티 수입, 스핀오프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있습니다. 지금 성공적으로 이 개방의 혁신을 하는 회사는 인텔, 여기 컴퓨터 보면 알죠? 그 인텔, 마이크로소프트, 시스코, 스티브 잡스의 아이팟 전부 이것이 다
개방의 혁신은 나옵니다. 그래서 통합 이노베이션을 발전합니다. 이게 이제 개방의 혁신을 요약을 합니다.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종합상세에 들어가면 뭘 배우는지 아십니까? 종합상세.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이 말이 차간되고 착수소. 차간되고 멀리 보라. 착수소. 손은 작은데 손이 착수해도 일을 하라. 이 말이 뭐냐? 결국 현재를 보는 눈도 있어야 되고 앞을 보는 눈도 있어야 됩니다. 즉 현재 업무에서 수익을 내고 동시에 앞을 내다보고 미래를 전략을 수립해야 된다. 또 미래 준비를 해야 된다. 그런 뜻이죠. 이게 CEO의 절대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를 잘하는 CEO는 그리 흔치 않아요. 많은 사람들이 현재 이 업무, 이 현업에서 수익 내는 데는 굉장히 수익을 내지만 미래에 또 준비, 혁신하고 이런 데는 굉장히 소홀히 하는 사람이 많아요. 실제로. 그러나 CEO는 절대적으로 이 두 가지 해야 돼요. 그래야 회사가 지속 성장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하기 위한 아주 좋은 툴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바로 여기에서 여러분에게 소개하고자 하는 양손잡이 조직입니다. 영어로는 ambidextrous organization. MB 하면 양쪽 그런 뜻이잖아요. 상륙작전 하는 거죠. amphibious organization. 화학에서 전 작가 이걸 여러 개 가지고 ambivalence. amb는 하면 여러 개. 양손잡이 조직이 뭐냐? 쉽게 말하면 기존 조직에서는 현업에서의 수익을 추구하고 혁신을 위한 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여기에서 연구개발을 추진하게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 양손잡이 조직을 잘 이해를 못해요. 마치 기존 조직하고 새로운 조직 하나 만들어가지고 연구개발 추진하면 이게 양손잡이 조직인 줄 아는데 그게 아니에요. 양손잡이 조직의 핵심은 뭐냐? 이 양쪽에 그러니까 이쪽을 관장하는 이 팀장, 팀장이면 팀장, CEO, 부서장, 이 사람 하나로 묶어요. 하나를 묶어가지고 긴밀하게 협조하게 하는 이게 바로 양손잡이 조직의 핵심입니다. 그래야 서로 시너지가 발달되고 연구개발이 제대로 합니다. 이걸 한국 사람 잘 모르고요. 자, 양손잡이 조직은 2004년에 찰스 오라일리, 마이클 터시만 이런 사람들이 이론을 제청해가지고 기존 조직은 오른손잡이 역할을 한다. 그래서 조직 내에서 현업을 해가지고 최대한 수익을 합니다. 조직 내 보유한 역량과 시스템을 최대로 활용해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현재 제품에 대한 고객 대응 연구개발을 활발합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별도의 조직을 하나 만들어가지고 이게 이제 왼손잡이 조직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죠. 여기에서 독립적으로 자율적인 조직을 만들어 여기에서 이제 앞으로 미래를 위한 준비를 하고 다른 조직 구조를 가지고 운영 프로세스를 따르고 조직 문화를 따르고 여기서 이제 연구 개발하고 고객을 창조하고 이렇게 한다. 그래서 이 새로운 조직, 다른 조직에서는 제도가 달라요. 기존 제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평가 보상도 이쪽하고 완전히 다른 시스템을 가지고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럼 양손잡이 조직이 우수한 이유는 뭐냐? 사업부 사이에서 발생하는 악영향을 방지할 수 있다. 이게 같이 묶어놓으면 안 돼. 서로 견디야. 이렇게 하면 상생하는 효과가 있다. 양 조직의 경영자 수준에서의 긴밀한 조직. 내가 아까도 얘기했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기존 부서에 있는 현금, 재능, 전문성, 고객 등 주요 자원을 그러니까 왼손잡이 조직 여기서 공유하게 돼요. 이걸 서로 경쟁 상태로 보게 되면 안 된다. 분리된 조직이 새 부서의 확실한 공정, 구조, 문화가 기존의 비즈니스에서 압도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기존 부서는 새 사업의 시작에서 산만해지는 것을 방지하죠. 그 다음 기존 제품의 개선과 고객을 봉사하는데 이제 오른손 조직이 여기서 가서 중심입니다. 이렇게 해서 양손잡이 조직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실제로 오라일리하고 터시맨이 이 조사를 해봤어요. 9개의 다른 산업, 인더스트리가 9개 다른 인더스트리에서 15개의 사업체를 골랐다. 그래서 이 사업체에서 얼마나 혁신 프로젝트를 했느냐, 35번의 혁신 프로젝트를 시도했어요. 그 결과가 어떻게 됐냐 한번 보죠. 자, 기존의 조직 내에서 이걸 한 거 보니까 7번의 혁신 프로젝트를 수행했더라.
그다음 기존 조직 내에서 별도의 팀을 구성했다. 연구 미래를 대비하는 팀을 했더니 여기서는 9분 그런 걸로 이런 팀으로는 9분 수행합니다. 그다음에 기존 조직과 분리된 팀을 했는데 여기서는 4번. 여기서 기존 조직과 분리된 팀에서는 단순히 분리만 했지 여기에 맡은 책임자를 긴밀히 엮지 않았어요. 그 다음에 여기서 말한 양선자인 조직의 진정은 개념으로 한 이런 그 회사가 15분을 수행합니다. 그래서 이걸 이렇게 한 결과를 딱 보니까 신제품 개발의 성과, 기존 조직 업무 수행 미치는 영향조사 이런 면에서 딱 보니까 양선자위 조직이 90% 이상 목표를 달성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기존 조직 내에 요걸